네, 안녕하세요. 7월 14일 월요일 장 마감 시황 분석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딱 한마디로 차별화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명확한 호재가 있는 쪽으로만 자금이 확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서 0.83% 올라서 다행히 3,200선을 회복했고요. 그렇죠. 근데 또 코스닥은 좀 달랐어요. 0.14% 소폭 하락하면서 약간 혼조세? 그런 느낌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맞아요. 뭐 구체적인 계약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이런 게 확실히 있는 바이오,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지주사나 금융주 이쪽이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반면에 핀테크는 좀 힘을 못 썼죠. 네, 핀테크는 약세를 보였죠. 결국에는 개별 기업의 뭐랄까 실질적인 성과나 모멘텀 이게 주가 방향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드리는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가야겠죠? 네. 그 본 콘텐츠는 2025년 7월 14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뭐랄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이야기는 절대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그럼요. 어떤 경우에도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테마들 하나씩 좀 자세히 볼까요? 역시 바이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퀀타 매트릭스. 와, 상한가 같네요. 네, 퀀타 매트릭스는 그 국책 연구개발 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총 71억 원 규모인데 이 중에서 정부 지원금만 57억 원이거든요. 와, 크네요. 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폐혈증 진단 시간을요. 기존에 한 사나흘 걸리던 걸 6시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유라스트라는 기술 개발 기대감입니다. 6시간이요? 네, 신속 진단이 중요한 게 이게 생존율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죠. 와, 6시간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케어젠도 만만치 않았어요. 16% 넘게 올랐는데 멕시코 쪽이랑 큰 계약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580억 원 규모인데요. 먹는 체중 감량제 코글루타이드 공급 계약입니다. 이게 또 주목받는 이유가 요즘 주사제가 대세인 GLP-1 계열에서 유일하게 상업화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 기술이라는 점이죠. 먹는 약이요? 네, 그래서 중동하고 북중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콘 RF 지역도 있었죠. 여기도 미국 공급 계약 연장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쪽 열기가 대단했네요. 바이오 말고 또 정책 관련주들 움직임도 활발했어요. 특히 그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주사나 금융주가 좀 들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 예를 들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라던가 집중투표제 같은 거요.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커진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CJ가 10%, 이눅스가 13% 이상 올랐고요. 삼성화재도 9%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CJ는 그 자회사 올리브영 있잖아요. 해외 성장세가 같이 맞물리면서 더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탈플라스틱 정책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도 관련주를 끌어올렸죠. CTK 상한가 가고. 그렇습니다. 연내에 로드맵 발표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CTK가 상한가, 삼육물산도 13% 넘게 올랐습니다. CTK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의 OTC 공장 인수 효과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친환경 포장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OTC면 일반 의약품 쪽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도 빼놓을 수 없죠. 시진핑 주석 에이펙 참석이랑 방한 가능성 이게 나오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20% 넘게 급등했고요. 또 K-컨텐츠 수혜 기대감으로 스튜디오 미르도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트코인. 맞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2천 달러 돌파하면서 신고가 썼잖아요. 그래서 관련주인 SGA나 또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한 비트맥스 같은 종목들도 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도 강했지만 개별적인 호재로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어요. 전기차 배터리 안전 솔루션 기업 이닉스 여기도 상한가 같네요. 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당연히 수혜를 받는 데다가
수주 잔고가 3,444억 원이나 된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오, 잔고가 꽤 많네요. 네. 그리고 수맥은 세종텔레콤의 오지 특화망 사업 양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16% 넘게 올랐고요. KCTC는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이랑 북극항로 정책 기대감 이런 게 겹치면서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하락한 쪽도 봐야겠죠? 오늘 핀테크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되면서 카카오페이가 12% 넘게 빠졌고요. 미투원도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역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개별 기업 악재도 있었죠. S&D는 삼형식품 때문에 좀 빠졌고. 네, S&D는 주요 고객사인 삼양식품이 소스 경쟁사 GNF를 인수하면서 그럼 우리 독점 공급 구조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17% 넘게 급락했고요. 한미반도체도 하락폭이 좀 있었네요. 네, 한미반도체는 LG전자가 HBM용 핵심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쟁 심해지겠네 이런 우려 때문에 6%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기대감보다는 실제 계약이 성사됐다거나 국책과제 따냈거나 아니면 정책 수혜가 명확하다거나 이렇게 좀 손에 잡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기업에 집중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테마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개별 기업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 분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강했던 바이오나 친환경, 또 지주사 관련 움직임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냥 테마라고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요. 그 기업이 진짜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지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반면에 오늘 좀 안 좋았던 핀테크처럼 규제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지거나 또 한미반도체처럼 경쟁 심화 우려가 나온 반도체 장비 분야는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옥석을 가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각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계약이라던가 혁신 기술 개발 소식들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과연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걸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